자, 또 오늘은 도한영의 오늘의 뉴스가 되겠습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역시 가덕신공항 관련된 건데 이제 가덕신공항을 좀 더 심화시켜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지점이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은 이제 가덕신공항 건설 시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국토부는 이제 원점 검토의 절차를 지키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반해 부산시는 조금 더 추진을 절차들을 조금 이제 간소화하는 부분에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네, 국토부는 이제 수요 재조사 후 대안 검토라든가 입지 선정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서 이제 원점부터 착수해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 건설 시기에 상당히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예. 부산시는 이제 공항특별법을 제정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내에서 입지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는 이제 엑스포가 2030년에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완공을 좀 하려고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시기 문제하고 부산시는 공항 건설 단축을 위해서는 이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가덕신공항 특별법은 어떤 내용인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다 이제 파악을 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은 지금 단축 기간 문제가 좀 많이 좀 크게 좀 대기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공항 건설을 하려면 현재를 보면은 5년 단위로 이제 개최되는 공항 개발 종합 계획에 가덕신공항 건설 계획을 포함해야 됩니다. 올 12월에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좀 우선적으로 포함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 단계가 이제 타당성 검토나 조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후에 착수가 되는데요. 만약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제 타당성 검토 같은 경우는 이전에 프랑스 ADPI 용역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서 보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내년도에 20억 용역비가 책정돼 있어요. 그래서 네. 그것을 좀 대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측면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절차를 좀 생략할 수는 없다고 좀 보여지고요. 네. 문제가 있으면 좀 이를 덮을 수도 없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연구 결과, 검증들이 좀 진행돼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가덕신공항이 수심 문제나 태풍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중앙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 정말 편견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하나 정말 특별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크게 다가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지. 어제 보니까 가덕신공항 관련해서 지역 시민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이제 서울 중심으로의 일부 언론사들에서 주장하는 수도권 논리에 대한 내용인 것 같던데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이제 지금 상당히 도를 넘게 지금 그 수도권 언론이라든가 일부 정치인들이 편파 보도라든가 왜곡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좀 이렇게 그 경고의 성의 기자회견이 있고요. 부산 지역과 거제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기자회견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중 하나가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사실 좀 왜곡 보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중 하나가 대표적인 소개를 해드리면은 건설 비용 같은 경우에 가덕신공항은 두개 활주로 건설 10조 원에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부산시가 제안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한 개 활주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실도 근거하고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얘기들은 마치 그렇게 비용이 들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라면은 이번 결정이 이제 정책 결정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번 검증의 발표가 내년도 보궐선거라든가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볼 때는 정책 결정은 2016년 6월에 김해공 확장에 저희들 볼 때는 정책 결정이라고 보여집니다. 네네. 모든 걸 이제 김해공 확장에다가 맞춰놓고 거기에다가 이게 용역 결과까지 그런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 당시 결정이 정책 결정이었고 이번 검증의 결정은 다시 이제 원점으로 되돌리는 그런 결정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주장의 근본 사고에는 수도권 일국주의 바탕에 좀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들의
저들에게는 이제 국가균형 발전은 사치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 미래는 안정이 없는 이런 어떤 얘기가 아닌가 좀 싶습니다. 예. 네네. 네. 예, 뭐 모쪼록 또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저희도 한번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좀 다른 주제로 갈 텐데 롯데 이야기 이것도 사실 저희도 얘기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거든요. 이 광복동 롯데타워에 이제 부산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타가 있었다고 물론 저희 시의원도 연결해서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들 오고 갔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거는 뭐 이제 그 부산시가 롯데치가 행정상의 편의를 가지고 끌려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네. 실질적으로 좀 대책들을 좀 주문했었는데 무슨 명쾌한 어떤 대책이나 결과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1월에 이제 롯데가 내놓은 이제 롯데타워 사업 계획에서도 보다가도 이제 또 구태되는 이런 결과들에 대해서 좀 시의회 행정사무관에서 상임사무관하면서 좀 강한 질타들이 좀 나왔었고요. 예. 또 하나 밝혀진 거는 이제 부산시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거시설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매몰되다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컨셉 시설에 대한 축소나 이런 부분들에 좀 놔둬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부산시가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더랬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새로운 사실이 또 하나 뭔가 나왔냐면 그 생활형 숙박시설 얘기가 맞습니다. 광복동 롯데타워에도 이 생활형 숙박시설을 짓겠다. 맞습니다. 이런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이 원래대로 하면은 지난번에 왜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에 그 107층 짓기로 했는데 그 백지화하고 380m로 좀 낮춰가지고 타워동 건립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밑에서는 계속해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생활형 숙박시설 레지던스 지을게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정말 괘씸하고 작년 1월에 또 부산시하고 일대 그룹 측이 발표하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107층에서 510m에서 380m 낮추면서도 그리고 뭐 세계 최초의 그 수직형 시설을 이제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뒤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제 주거시설은 말은 안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형 숙박시설로 둔갑을 해서 이런 것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은 참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부산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실상은 제대로에 대한 조치나 대응을 못하고 있어서 조금 더 답답합니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이 롯데타워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먹튀하던 거 아닙니까? 뭐 하겠다 해놓고 지금 뭐 자기들은 계속 사용 연장 받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러면 이제 왜 해결 방도는 없는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저희들도 이 부분이 정말 법적으로 불가능한지도 한번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부산시는 그 롯데그룹이 이제 6번이나 임시사용 승인 요청을 했는데 부산시 다 들어줬습니다. 실질적으로 앵커 시설은 타워는 이제 제도로 좀 터파게 정도만 되어 있고 합의해놓은 것도 작년에 아마 벌써 착공을 했어야 돼요. 10월 달에는. 착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다시 또 연장을 깊게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답답한데요. 그러면서 롯데는 임사 승인을 6차례 요청을 하면서 부산시는 받아들여주면서 수익은 계속적으로 남기고 실질적으로 앵커 시설은 제대로 올리지 않고 있고 부산 시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할지에 대한 고민이 들고 일단은 임시사용 승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차례 연기를 했고 변경했는 상황이 벌써 아마 20년 가까이 뛰어가고 있는 이 부분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좀 메시지가 필요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롯데그룹 측이 부산시 행 사업에 많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약속을 못 지킨다라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부산시의 어떤 사업에 롯데그룹 측이 참여하는 것도 일정 정도 제한하는 조치들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서울과 부산에 롯데그룹이 갖고 있는 이제 토지가 가격이 급상승해가지고 상당한 차익이 발생했다 이런 조사도 나왔던데 이 뭐 어떤 얘기입니까? 사실 이제 서울에
경실련이 있거든. 중앙경실련이 있는데 예. 2019년도에 발표한 연말에 발표한 자료인데 저희들이 이제 그 이번 롯데타워 이제 보면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롯데가 실질적으로 사업성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롯데 그룹이 하고 있는 불로소득 문제, 토지에 대한 부분 어떨까 싶어가지고 자료 찾다 보니 이 자료에서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말씀드리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서울의 명동에 있는 롯데 월드라든가 롯데타워 그리고 이제 롯데 칠성부지, 부산 롯데호텔까지 총 5개 부지인데 롯데는 이런 토지를 이제 1,817억 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네. 1,817억 원에. 지금 이제 부산 롯데호텔은 1989년도에 취득을 했는데 그때는 347억 원에 취득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들 5개 토지의 2018년 공시지가가 모두 11조 6,800억 원입니다. 부산 롯데호텔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16배 상승해서 5,383억 원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시세 추정을 해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토지 가격이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 이 5개 부지 같은 경우는 이제 총 27조 원이 되고요. 네네. 부산 롯데호텔도 8,500원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다 비교를 해보게 되면 엄청난 어떤 취득을 불로소득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롯데그룹은 다시 그 토지 자산에 대한 재평가를 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좀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이런 와중에서 이제 롯데그룹 측이 사업성을 운운하면서 부산 시민과 약속을 이렇게 교묘히 지키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여담인데요. 어제 NC가 코리안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그때 NC 들어올 때 뭐라고 그랬냐면 프로야구의 전체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정규 시즌도 우승을 했고요. 코리안 시리즈도 우승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지 그것도 또한 정말 부산과 롯데의 이 악연을 좀 어떻게 좀 맺어질 수는 없나요? 말씀 여기까지 듣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부산 시민 여러분, 자갈 찾으면한테 하고